여러분, 요즘 집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한강뷰입니다. 그런데 약 2000여 년 전 사람들도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파트에서 한강을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강 주변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고 비옥한 땅이 있었고, 강을 따라서 사람도 운반하고 물자도 운반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해로 나가면 다른 나라와 쉽게 교류할 수도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논밭과 고속도로 물류센터와 항구가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셈입니다. 와, 대단하죠. 자,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우리 역사를 쉽고 재밌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제박사 TV입니다. 지난번에는 온조가 남쪽으로 내려와 십제, 즉 백제를 세우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삼국사기에 따르면 원조가 백제를 세운 때에는 기원전 18년이에요. 하지만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곧바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백제는 한강 유역에 자리 잡은 수많은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약 360년이 지난 서기 346년 근초고왕이 왕위에 오를 무렵 백제는 한강 유역의 강자로 성장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백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백제가 건국된 이후부터 근초고왕이 등장하기까지 백제가 한강의 강자로 성장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온조가 기원전 18년 이래성의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기 백제는 한강 유역의 작은 나라, 즉 만을 이루던 여러 소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백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자리 잡은 한강 유역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 곡식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강을 따라 배를 이용하면 무거운 곡식이나 토기, 무기 같은 물건도 비교적 쉽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강은 서해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중국이나 일본 열도와 교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백제는 이러한 한강의 이점을 이용해 인구와 물자를 천천히 모으기 시작하고 주변의 작은 세력들을 하나씩 통합해 나갔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온조왕 때 백제가 빠르게 영토를 넓히고 만을 병합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백제가 만의 여러 세력을 통합하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원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백제의 영역과 인구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영토가 넓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강한 나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새롭게 편입된 지역을 다스려야 했고 곡식과 물자를 관리해야 했으며 외부의 공격에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백제의 왕들은 한강 유역에
성을 쌓고 군사를 강화하거나 조직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만 갔습니다. 각 지역의 세력가들을 백제의 지배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도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세력이 왕을 중심으로 느슨하게 모여 있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한 결정과 군사력을 왕이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백제가 작은 동네 모임에서 출발해 점차 조직과 규칙을 갖춘 하나의 나라로 변해갔던 겁니다. 백제가 국가다운 모습을 본격적으로 맞추기 시작한 건 고이왕 때였습니다. 고이왕은 234년부터 286년까지 백제를 다스렸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이왕은 240년경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좌장이라는 관직에 설치해 군사 지휘권을 왕에 집중시켰습니다. 242년경에는 습지를 논으로 개발해 농업 생산량을 늘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260년경 나라의 관리를 1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관복의 색깔을 다르게 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높은 관리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어떤 명령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지가 분명해진 겁니다. 요즘 회사로 치면 조직도와 직급, 담당 업무, 제보까지 한꺼번에 만든 책임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제 옷 색깔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구체적인 제도가 언제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고이왕 시기에 왕권이 강화되고 국가의 통치 체제가 크게 정비된 것은 분명합니다. 백제는 이때부터 단순한 부족연맹을 넘어 중앙의 왕이 관리와 군대를 지휘하는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제가 성장하는 동안 북쪽의 고구려도 빠르게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구려는 313년 낙랑군을 점령하고 314년에는 대방군까지 장악했습니다. 그동안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 있던 세력들이 사라지면서 두 나라는 점점 가까이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백제는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북쪽으로 세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옛 대방군 지역과 황해도 일대의 선진적인 문화와 교역로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직 이 시기에 백제와 고구려가 계속해서 대규모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세력이 가까워지면서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필에서 거대한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를 발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본격적인 대결은 다음 시대, 근초고왕 때 시작됩니다. 서기 4세기 전반이 되자 백제는 더 이상 한강 주변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강 유역의 비옥한 농경지를 바탕으로 많은 곡식을 생산했고 강과 바다를 이용해 물자와 사람을 이동시켰습니다. 고이왕 때 정비된 관리 제도와 군사 조직은
왕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옥한 농토를 가진 한강의 경제력. 둘째, 강과 서해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과 교역로. 셋째, 왕을 중심으로 관리와 군대를 운영하는 정비된 국가 체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 힘을 바탕으로 백제는 마흔의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마흔의 모든 지역을 완전히 통합하고 백제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키는 일은 백제 근초고왕 시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346년 근초고왕이 백제의 왕위에 오릅니다. 근초고왕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백제를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국 이후 약 360년 동안 여러 왕들이 한강을 지켜놓고 주변 세력을 통합하고 관리 제도와 군대를 여러 번 정비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초고왕은 그동안 준비된 백제라는 수레에 올라타 힘껏 가속 페달을 밟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영토를 크게 넓히고 고구려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371년에는 평양성을 공격해 고구려의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또한 중국의 통진, 일본 열도의 외나라와 교류하며 백제를 동아시아 최고의 강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과연 근초고왕은 어떻게 고구려의 왕을 전사시키고 백제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었을까요? 다음 편에는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의 정복 활동과 고구려의 치열한 대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한강 유역을 차지한 백제처럼 제박사TV도 여러분의 구독 목록 한 자리를 차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박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